fourth. 발음은요, 발음의 종착역은 말하기와 듣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전에서 많은 여러분한테 이득을 갖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중에 스피킹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그때 발음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차트를 그려놨는데요. 보통 이제 스피킹 테스트를 보게 되면요, grammar, fluency, 한국말로 할게요. 문법, 유창성, 용법, 그 다음에 vocabulary, 단어요. 그 다음에 pronunciation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pronunciation은 전체의 한 20%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되게 pronunciation이 좋기 때문에 20%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학생들 중에서 제 이제 학원에 찾아오신 학생들 중에서 스피킹 파트에 문제가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자기가 발음이 나쁘지만 그렇게 점수가 안 좋은지 이해가 안 된다. 되게 한국 분들은 여기는 몰라도 여기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웃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지 않느냐. 미국 사람들은 발음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지 용법이 좋은지 고급 단어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분들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치가요. 식물학의 절대 법칙에 있는데 발음이 나쁘면요. 이 이상의 문법이라던가 유창성을 체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발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현 실정에서는요. 발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발음을 요 정도 좋게 했으면요. 얘네들은요. 저절로 올라옵니다. 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시험 채점자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잘 알아들어요. 당연히 점수를 더 주겠죠. 그러나 이분이 플루언시를 점수를 올리려면요. 플루언시가 발음보다 낮기 때문에 이분은 플루언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계속 발음이 좋아지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스피킹 시험을 보시는데 발음이 안 좋은데 문법도 안 좋고 단어도 모른다. 네, 발음만 해가지고 크게 덕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문법도 되고 단어도 알고 그러는데 발음이 안 좋다. 네, 발음을 공부하시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요. 이런 경우는 뭐 토플하거나 토익 같은 경우겠지만요. 인터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NCLEX라는 시험을 제가 하나 들어본 게 있는데 이제 간호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되게 시험은 잘 보는데 한국 분들 시험은 뭐 귀신같이 잘 보니까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때도 뭡니까? 발음입니다.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은요. 실력이 순간순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어떤 실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인터뷰를 보는 이유는요. 이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봤던 그래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딱 말을 하는데 버벅댑니다. 아, 이 사람의 실력이 요 정도 되겠구나. 그런데 말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실력이 더 좋긴 좋은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본인의 실력으로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되죠? 인터뷰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터뷰가 상황 종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점수는 자기의 실제 점수보다 이 정도를 낮게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은 실력은 별로 없지만 말이 유창합니다. 그래서 척 들어왔는데 이 사람 영어 잘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발음이 좋았고 이 사람이 유창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거든요. 이 정도에서 시작한 그걸 한순간에 뚝 떨어지지 못합니다. 이 정도에서 테스트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분은 실제 실력보다 이 정도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킹 테스트라던가 인터뷰를 보셨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경우에요. 그때 발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발음 실력이 다른 실력에 비해서 부족하다. 필히 발음을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발음. 많은 분들이요. 발음이라는 것은 이미 10살이 넘어가면 불가능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시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한국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발음은요. 나이가 먹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세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결과를 지금 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대강 보세요. 여기가 원어민 수준의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요. 10살, 20살, 30살, 40살 먹게 되면 이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발음을 습득할 수 있는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두 라인이 있는데요. 한 라인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과 어떤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취득할 수 있느냐. 대개요. 10살 정도 전에 미국을 가시게 되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한 6학년만 돼도 조금 늦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정도에 가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원어민 발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능력이 떨어져서 한 30대 정도를 지나게 되면요. 그 30살이 넘어서 미국에 도착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원어민과 통하는 수준, 이 빨간 줄은요, 통하는 수준입니다. 통하는 수준의 영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되게 되면 거의 이제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40대 넘어서 미국 가신 분들은 꼭 어디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어떠한 잠재 능력은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달리기를 하게 되면요, 1년 뒤에는 훨씬 잘 달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잠재 능력인데요. 여러분의 발음 실력이 이 정도가 있을 때요, 원어민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루에 1km를 달릴 수 있다면 1년, 2년 뒤에 3km, 4km, 때로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요, 이 위에 보면은 잠재 능력은요, 제가 학생분들을 가르쳐 보게 되면은 제 학생분들 중에서 50대, 60대 분도 계셨는데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연습을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한 몇 달 정도만 되더라도요. 이 원어민들과 기초적인 대화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상황까지 가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그러면 이분이 나이가 뭐 15살이다?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 누구라도 원어민과 통할 수 있는 정도의 발음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방법입니다. 무조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법으로 마치 마술의 술수를 배우듯 마술을 배우면 기초적인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 기간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몇 달이면 벌써 여러분이 굉장히 다른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새들 다 좋은데 발음이 중요한 것 같다 오늘부터. 근데 원어민한테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럴까요? I don't think so. Why? 왜 그러냐면요, 한국 분들이 한국말 하실 때요, 이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원어민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요, 한국 분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뿐이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잘하는 말은 뭐죠? Repeat after me. 예, repeat after me. 내가 원어민들을 repeat after him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따라 할 수 있으면 내 한국에서 발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repeat after me 하는 걸 갖다가 저는 앵무새 작전이라고 합니다. 원어민의 소리를 따라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요, CD만 보아도, 텔레비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때는요, 절대 무작정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보여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소리를 어떻게 꺾어라, 턱을 얼마큼 벌려라 하면서 수동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발음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